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피카 어디까지 왔나를 발표하게 된 장주환입니다. 네, 저는 서버 프로그래머이고 매그넘 서버팀에는 2019년에 합류하였고요. 이 페이지는 NDC 21 때 준비한 페이지로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지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리어 렌즈는 이제 3년 정도 봤으니 뉴비에서는 주니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가 마친 후에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페이지에 적혀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카는 두 개의 별이 공존하고 있는 쌍성인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시스템도 하나인 것처럼 동작하는 것이 목표여서 스피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요. 네, 이번 발표는 NDC 21 요약을 시작으로 NDC 21 이후에 스피카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며 스피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여 다른 방향으로 매그넘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매그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네, NDC 21 요약은 상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은 루트슈터 장르고 대규모 몬스터가 전투를 하는 게임이고요. 네, 빠른 방성과 정교한 액션 그리고 많은 물량을 챙기기 위해서 서버는 많은 연산이 필요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서버는 많은 유저를 받기 위해서 더더욱 많은 연산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연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기로 하였고 계산된 결과는 1프레임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찾게 되었고 그 문제가 대량의 몬스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대량의 몬스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버의 할 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나눠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하나인 것처럼 동작하는 것 스피카를 만들고 NDC 21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NDC 21에서 발표한 스피카의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 발표를 먼저 보시고 해당 발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 스피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2019년도에 개발한 스피카는 NDC 21에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2022년 초에는 매그넘 프로젝트의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카가 매그넘의 동작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게 보였고요. 그 후에는 스피카는 게임 엔진이나 스피카 스케줄러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스피카는 매그넘 프로젝트에 적용된 상태가 아니고 대규모 몬스터가 나오는 컨텐츠가 매그넘 프로젝트에 생기면 그때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21년 중 스피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바로 FGT 준비인데요. FGT 준비를 하기 위해 서버 머신의 스펙을 정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서버 머신 스펙을 정하기 위해서 데디케이트 서버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였고요. 프로파일링은 4명의 유저로 10분 미션 수행과 10분 보스 몬스터 전투를 통해서 측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측정된 결과 월드틱은 20에서 48mm가 나오게 되었고요. 혹시 NDC 21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했던 월드틱은 얼마였을까요? 네, 바로 2.66mm였습니다. 17배 이상의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두 가지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파일 결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줄이는 데디케이트 서버 최적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스피카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스피카는 원래 대규모 몬스터를 위한 시스템이었지만 이 결정을 인해서 모든 몬스터를 위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모든 몬스터를 위한 시스템이 결정된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피카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답은 프로파일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피카로 인해서 몬스터의 틱 처리하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몬스터의 엄폐나 길찾기 같은 등에 활용하는 EQS 또한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몬스터의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의 상태를 동기하기 위한 리플리케이션 또한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연산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스피카를 대규모 몬스터를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몬스터를 대상으로 항상 동작되도록 매그넘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카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매그넘 프로젝트 적용기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스피커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고 그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개발했으며 또한 스피커가 적용하는 데 나타났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게임에 들어가서 마주친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고 몬스터를 처치한다라는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해당 연출에는 매그냥이 담당하였습니다. 네, 게임에 접속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스피커 네트워크 구성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스피커 네트워크를 준비하게 되고요. 먼저 서버에서 접속을 시도하고 서버가 접속에 성공하면 다른 클라이언트도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성공하게 되면 해당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클라이언트가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망에서 테스트할 당시에는 해당되는 문제가 없었으나 애저에 서버를 올린 후부터는 스피커 네트워크가 구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바로 포트가 열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요. 네, 포트가 열리지 않는 상황은 가정에서 공유기 때문에 많이들 생기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피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홀펀칭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펀칭이 무엇일까요? 네, 홀펀칭을 설명드리면 포트가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도할 때 공유기가 있으면 해당 공유기로 인해서 패킷이 어디로 보내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내부에서 먼저 해당 클라이언트로 패킷을 보냄으로써 공유기의 문을 일시적으로 열어주므로 외부에서 해당되는 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홀펀칭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홀펀칭은 서로 간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스턴 서버가 되어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또한 홀펀칭은 환경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백업 플랜으로 서로의 패킷을 릴레이 시켜주는 릴레이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 게임은 릴레이 서버를 별도로 두는 것도 비용이고 또한 이 릴레이 서버를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담당하는 것도 서버의 연산 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릴레이 서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개방이나 홀펀칭을 활용하여 서버와 모든 클라이언트의 연결에 성공하면 해당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네, 호스트 클라이언트는 한 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가 시도할 수 있고 만약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전부 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접속을 하고 이동을 하다 보면 몬스터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스피커가 어떤 식의 동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스피커에서 위임 반환이란 무엇일까요? 위임은 서버에서 연산 중인 몬스터를 호스트에게 넘기는 행위를 위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임된 벡터를 다시 서버로 돌리는 행위를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임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게임은 필드에서 여러 미션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호스트가 아무 몬스터를 위임하면 안 돼서 호스트의 시야 범위 안에 몬스터가 들어올 경우에 위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를 활용하였는데요.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는 매그넘에서 캐릭터의 시야 범위에 따라서 몬스터의 틱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기능을 응용하여 스피커에서는 호스트의 시야 범위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위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위임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서버에서 위임 요청을 보내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신의 연산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오너십을 제거하고 생성한 데이터를 호스트에게 전달하고요. 네, 호스트는 해당된 데이터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오너십을 획득한 후에 자신이 이제 연산을 시작하고 연산이 완료됨을 통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버는 위임 완료 처리를 함으로써 위임이 완료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호스트는 주기적으로 위임된 액터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게 보내주고요. 반환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 서버에서 반환 요청을 하고 호스트는 반환 처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신의 연산을 정지하고 오너십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요.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서버는 업데이트를 하고 오너십을 획득해서 연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환 완료 요청이 오지 않거나 호스트 클라이언트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 오면 서버는 백업 데이터 토대로 반환 완료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데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임 반환할 때 쓰는 데이터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백업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로 인해서 네트워크 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최적화를 진행하였고요. 최적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넷캐시의 구현입니다.
데이터와 ID 값을 전달하고 그 후에는 ID 값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고요. 해당 방식은 스피카에 전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블록 업데이트의 구현입니다. 큰 데이터를 매번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변경된 블록만 찾고 변경된 블록만을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50%에서 최대 99.7%의 데이터 최적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네트워크의 부하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주천 몬스터가 공격을 시도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총을 들고 있는 몬스터가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총알이 직접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펙트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런처를 들고 있는 몬스터가 미사일을 쏘는 경우에는 미사일이 생성되어야 하고 생성된 미사일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위인된 몬스터가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스피카를 개발할 당시에 보안 문제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생성을 막았기 때문에 미사일이 생성되지 못했던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으로는 서버의 생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시간만큼 딜레이가 생기고 서버에 직접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의 연산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에 클라이언트에서 생성을 허용하고 서버에서는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허용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생성인 경우는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끊어버리므로 보안 문제가 없게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서도 생성이 가능하게 되어 위임된 몬스터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몬스터의 공격도 피했으니 이제 몬스터를 처치하려고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스피카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투를 설명하면 서버에서 피격을 판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맞게 되면 시전자의 스탯을 통해서 데미지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데미지를 피격자한테 주게 되고 피격자는 자신의 스탯을 통해서 또 데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스피카를 사용해서 위인된 몬스터가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맞아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인된 몬스터의 오너십은 서버에 없기 때문에 피격자의 처리를 할 수 없던 걸 문제고요. 스피카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서버 RPC를 활용하여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버 RPC는 액터의 오너십을 가진 곳에서 실행되게 하는 것으로 서버 오너십이면 서버에서 실행되고 호스트 오너십이면 호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전자와 피격자 사이를 서버 RPC로 변경하게 되면 피격자가 서버 오너십이면 서버에서 처리되고 호스트 오너십이면 호스트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서버 RPC 변경을 통해서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치웠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전투는 RPC 변경을 통해 가능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스킬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견인 수류탄을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견인 수류탄은 수류탄이 터진 부분 중심으로 주변의 몬스터를 당기게 됩니다. 견인 수류탄을 RPC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가 많이 복잡하여 RPC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RPC로 바꾸게 되면 해당 스킬은 일정 시간 동안 몬스터를 당기기 때문에 몬스터의 수 곱하기 RPC의 수만큼 주기적으로 호출되어서 서버의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견인 수류탄만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당연히 대답은 노우입니다. 견인 수류탄보다 더 변경이 복잡한 스킬이 존재하였고요. RPC로 변경하는 데 과정에 응답이 필요한 경우 응답용 RPC를 별도로 제작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킬을 RPC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RPC 변경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변경하려고 보니 되려 서버의 연산 부하를 더 늘릴 수 있어서 그럴 거면 그냥 서버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냥 서버에서 처리하자라는 생각과 스피카의 기능 중에 하나로 호스트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끊어지면 서버에서 감지하여 위임 중인 몬스터를 반환하여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응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서버에서 즉시 반환해서 처리한다라는 패스트 리턴을 구현하게 됩니다. 패스트 리턴은 RPC로 전환하기 어려운 스킬을 서버로 즉시 반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패스트 리턴을 사용하게 되면 서버의 부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부하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볼 때는 소수이고 전투 중인 몬스터는 몇 초 안에 사망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패스트 리턴을 만들고 테스트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반환과 패스트 리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반환일 경우에는 서버에서 반환 요청을 보내면 호스트에서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오너십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서버와 호스트 둘 다 오너십이 없는 상태가 존재하고요. 반면에 패스트 리턴일 경우에는 패스트 리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서버가 오너십을 가져감으로써 서버와 호스트 둘 다 오너십을 가진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버와 호스트 둘 다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해서 서버랑 호스트가 각각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이 동일할 수가 없어서 브리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브리치를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상황을 두 개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서버에서 호스트로 패킷을 보낼 때 서버에서 패스트 리턴이 일어나는 경우 서버가 오너십을 가짐으로써 이 순간에는 서버랑 호스트가 같은 데이터일 수도 있으나 전달된 패킷을 호스트가 처리함으로써 서버와 호스트가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패스트 리턴이 일어나고 호스트에 연산된 결과를 서버가 반영하려고 할 때 이미 서버가 오너십을 가짐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서버와 호스트의 데이터가 달라지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가지 네트워크 라인으로 인한 문제여서 네트워크 라인을 하나로 만드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또한 강제로 패킷의 오더를 맞추는 작업도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패스트 리턴이 일어난 상태에서 서버를 기준으로 하고요. 서버에서 보내줬지만 처리되지 못한 패킷은 서버에서 처리하고 이후에 호스트에서 오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동안에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바로 서버에서 호스트로 강제로 데이터를 보내줌으로써 다이버전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해결책을 적용해보면 서버에서 호스트로 패킷을 보낼 때 해당 패킷을 저장하고 그 후에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패스트 리턴이 일어나게 되면 서버가 오너십을 가지게 되고 서버가 처리되지 못한 패킷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처리되지 못한 패킷을 처리함으로써 서버와 호스트 둘 다 해당 패킷을 처리하게 되어 다이버전스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패스트 리턴이 일어나고 서버가 오너십을 획득한 이후에 그 후에 데이터가 오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시함으로써 서버와 호스트 간의 데이터의 브리치가 발생하여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 있으나 해당되는 데이터는 드롭하고 서버에서 패스트 리턴이 끝난 이후에 몬스터 처리를 동기화해 줌으로써 서버와 호스트가 동일하게 되어서 다이버전스를 해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패스트 리턴이 일어날 때 오너십을 획득하고 처리되지 못한 패킷을 먼저 처리하고 서버 처리가 끝나게 되면 서버 기준으로 동기화를 진행함으로써 해결됩니다. 패스트 리턴이 무거워서 쓰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성능을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8.7 마이크로세컨드 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PC로 변경 작업과 패스트 리턴을 통해서 전투가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게임에 들어가서 마주친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고 몬스터를 처치한다라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 과정 속에서 스피커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매그냥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시점에서 스피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축에 성공하면 호스트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홀펀칭을 사용하고요. 호스트의 시야 범위 안에 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몬스터를 자동으로 위임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최적화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임된 몬스터를 총을 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미사일을 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어서 클라이언트 생성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해결하였고요. RPC 변경함으로써 전투가 구현될 줄 알았지만 스킬이라는 복병으로 인해서 패스트 리턴을 추가 구현하였고 RPC 변경과 패스트 리턴을 통해서 전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매그넘 프로젝트 적용을 통해서 스피카도 1.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발표 초반에 많은 연산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몬스터 100마리 소환 후 비교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테스트의 목표는 스피카 사용 유무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마리를 소환했을 때 서버 성능은 3.9배에서 4.6배까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땠을까요? 앞서 100마리 소환 때랑 다르게 몬스터의 수도 적고 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다 보니 단순하게 월드 틱을 비교하기보다는 몬스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몬스터 기준으로 보면 연산부하가 스피카를 사용할 경우 0.58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스피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4.34만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몬스터당 효율로 계산하게 되면 7.48배의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피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전략이 최적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데디케이트 서버 최적화도 잘 진행되었고 스피카의 적용도 잘 되었습니다. 또한 매그넘 적용을 통해서 스피카의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고 문제점이 많이 수정되었으므로 더욱더 강력해지고 유연해졌고요. 100마리의 몬스터를 소환했을 때 최대 4.6배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 필드 테스트에서 몬스터당 7.48배의 놀라운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위임하고 반환은 서버에서만 가능하고 서버는 호스트로 위임된 몬스터를 검증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스피카를 매그넘에 적용하면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스피카를 개발할 당시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지 의문이었으나 지금 매그넘 프로젝트를 적용한 때 와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플러그인이나 프레임워크로 구현 시에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려는 말은 자신이 만들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를 만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플러그인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성입니다. 플러그인은 키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디버깅 로그나 로그를 과하게 넣어도 좋다라는 말은 다이버전스를 발견할 당시에 로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미묘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슈들이다 보니 잘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과하게 넣어놓은 로그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스피카의 다른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스피카가 CPT를 넘어 라이브러리까지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와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스피카, 하나인 것처럼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